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기본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잉여금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세세하게 다 들어가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 네 가지 정도의 네 가지 정원 정도로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다섯 가지 정원으로 나눠서 정원별로 잉여금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투자금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 국회어TV 천기누설 구독, 알림 설정 다 하셨죠?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고령화 동향을 알아야 이 창업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고령화 동향이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4대1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를. 근데 2040년도 됐을 때 약 2대1 정도 부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치매 2018년도 그 기준으로 해서 75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진단율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이지 않는 치매 환자까지 약 100만 명 정도가 된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장기요양 쪽 관련해서 노인성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을 요양시설에서 모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댁에서 집에서 모시는 게 좋을지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보호자가 아니라 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 집에서 있고 싶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걸 이제 살펴보면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을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다른 일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약 25%, 24%만 집에서 모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걸 수밖에 없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요양원에는 들어가기 사실 싫어하세요. 왜냐면 우리 가족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보호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니 남 시선도 그렇고 아직도 유교 사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요양원에 가면 왠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보통 이 고령 치매나 파킨슨 이런 그 등급이 나오시게 되면 등급 의료 비용들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병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전혀 지원을 안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와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달 들어가거든요. 치매 환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걸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돈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러니한 우리 그 어머님이 싫어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주위의 시선이 싫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양원은 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방문 요양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방문 요양과는 다르게 방문 요양도 아시지만 기본적인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창업 비용들이 들어가요. 근데 주간보호센터부터는 기본적으로 이 건물,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나겠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몇 분 정도의 어르신을 모실 수 있겠다라는 걸 기초로 좀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양원부 같은 경우는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 보통은 8시간입니다. 8시간 이상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를 하고 댁에 보여드리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과는 다르게 이렇게 기본적인 도면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평수가 있어요. 어떻게 평수가 되냐면요. 요양원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연면적이 9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27평 정도 됩니다. 27평 정도. 대략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는 9인 정원입니다. 9인 정원.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물론 5인도 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데 보통 9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하시는 그 인원수를 정원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연면적 27평에 플러스 6명 이상인 경우 6, 7, 8, 9 4분이잖아요. 그러면 2평씩 6.6제곱미터니까 2평씩
24평이니까 한 8평. 그래서 27평이 8평 하면 약 35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35평 정도가 되는 이 네모난 칸 아니면 직사각형의 칸 어떤 건물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 건물 내에서 이렇게 생활실하고 샤워실, 화장실 같이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 사무실을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분명한 내용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구획 분리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조리실을 집어넣지 않고 탕비실만 집어넣은 이유는 급식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쓰지 않아서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직접 제공하시겠다 그러면 조리실 식당을 집어넣어서 다른 뭐 그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금액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등급에 대해서 최대한 한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1, 2, 3, 4 등급이 있는데 보통 4등급이나 5등급 기준으로 보면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4등급이 그 한도가 117만 3천 원인데 어르신이 8시간 이상씩 주간보를 다니시게 되면 20번, 20회 이상, 20일 이상, 1일 8시간 20일 이상 다니시게 되면 월 한도액의 50%를 증액해 줍니다. 그러니까 117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에 50%면 약 180만 원 정도 되죠. 계산 맞나요? 한 170, 180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한도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센터는 특이하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170만 원, 180만 원 내외에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토요일까지만 가정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4등급, 5등급으로만 그 예산을 짜 보았고요. 약 5만 3천 원 정도가 하루 비용이에요. 20일 하시면 5, 20, 뭐 110, 이 정도 이렇게 되나요? 110 이렇게 되는데 한도만큼 거의 다 쓰시는데 거기다가 한도를 더 받으셨잖아요. 20일 이상 하시면.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 일정이 9인 주간보호센터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26인 주간보호센터 다음 주에, 그 다음에 37인, 50인 주간보호센터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원들이 있어요. 처음 오픈할 때부터 기본 인력이 필요한데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깊게 들어가시면 되게 어려우니까 관리 책임자는 보통 대표님이 하세요. 대표님이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경영만 하시고 운영은 안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냥 9인 주간보호센터에는 관리 책임자가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한 분 필요하시고요. 요양보호사 이제 한 분이 원래 기본이 필요한데 7명당 한 분이에요. 보통 주간보호는. 근데 한 명은 가산이라고 해서 공단에서 추가로 더 이제 배치를 해주는 추가적인 그 가산금을 주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지만 두 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탁했다. 조리원 안 계신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고요. 기준 평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평이 필요해요. 35평이 있어야지 9인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35평이라는 게 어르신 9분이 생활을 하고 직원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4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13명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사실 큰 평수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평수는 한 4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혹시나 처음 하시는 분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계산 자체는 35평 이렇게 할까 하다가 쾌적 평수를 하는 게 좀 뭐랄까 처음 창업을 할 때 이 기준이 30평이라 딱 정해져 버리면 그 이상을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40평이라고 그냥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5평이어도 9인 주간보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인 예시 가정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시를 앞에 있는 것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주간보 9인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35평 이상 보통 한 40평 정도를 잡아서 좀 쾌적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필요 인력 중에서 다른 인력들은 다 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사가 기본 1명이에요. 1명. 1명인데 가산까지 2명이라고 가정한 거고요.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한 분, 네, 가정하고요. 이 월급은 그냥 200, 195,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약입니다. 약. 이렇게 해서 퇴직금까지 약 23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 주간보호센터는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하실지는 대표님들 선택이시니까요. 보통 임대를 많이 하시죠. 근데 임대를 했을 땐 매달 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건축을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임대료는 좀 덜 들어가니까 저는 좀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로 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징크 철근 콘크리트 평당 건축비 약 4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건축비가 외장 기본으로 해가지고 평당 한 4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들어간다.
다 달라요. 뭐 견적마다 다르지만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예상 건물을 지었을 때 1억 6천만 원 정도 40평 정도 건물을 지니까요. 그리고 소방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소방 인테리어 했을 때 인테리어가 한 돈 100만 원 들어가고 거기에 소방하고 집기 뭐 이것저것 계산을 하면 약 8천만 원 정도 더 적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원래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120만 원을 내서 뭐 물론 보증금은 내셔야 되겠지만 보증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월 이 12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본인 부담금 수입이 이제 8명, 9명, 9분의 어르신들이 들어왔을 때 313일을 다닌다고만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52일을 제외하고 토요일까지 어르신이 오신다라고 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4등급, 5등급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퍼센트는 그냥 단순 일반 15%만 계산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수급자 식재료비 3,000원에 연료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탁했을 때 위탁하는 것도 3,000원에 다 처리를 해준다. 이게 9분이니까 그렇게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교양 수입 같은 경우에도 85%에 해당하는 금액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예금이자 수입, 잡수입, 일자리 안정장 같은 경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한 명만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이 한 1년에 1억 8천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급여 요양보호사 2분, 간호조무사 1분이 직접비라고 해요. 직접 인력,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급여와 그 다음에 관리 책임자 간접비 그 급여에 이제 분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급여와 퇴직금 대략적으로 계산 정확히 돼 있고요. 그래서 월급은 요양보호 선생님이 190만 원, 간호조무사 195만 원 최저로 잡았어요. 왜냐면 이게 구인 주간보호센터이기 때문에 이거 월급 주시는 거는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여러 가지 찍어 보니까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한 예시를 들은 거니까요. 월급을 210만 원 주실 수도 있고 240만 원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구인 같은 경우에 뒤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대단한 수익이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만 잡아서 작성을 했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리 책임자 월급은 195만 원으로 2,340만 원 연봉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수용비, 공공요금, 그다음 차량비, 운영비, 임차료 이렇게 임차료는 120만 원 정도로. 임차료는 비싼 데는 엄청나게 비싸고요. 네, 임차료가 싼 데는 또 엄청나게 싸죠. 이것도 가정이라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1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집어넣고 생계비, 프로그램 사업비. 사실 프로그램 사업비 30만 원은 사실 말도 안 돼요. 근데 최대한 재료비만 집어넣어서 이제 금액을 작성을 했고 세입과 세출을 맞춰놨습니다. 왜냐면 월급으로 이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1억 6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내려갈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보증금에 인테리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축을 하신다면 건축비의 인테리어 금액을 생각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차량비는 당연히 차량이 한 대는 있어야 되니까 저는 스타렉스 기준으로 그냥 뭐 5천만 원 작게 잡았어요. 그죠? 그렇게 잡고 3개월 급여라는 건 직원들 급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본적인 배치를 해놓고 어르신들이 아직 9명이 차지 않더라도 그에 따라서 급여를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에 저는 3개월치 급여 정도는 잡아두었다. 그리고 내부의 집기, 뭐 기본적인 집기, 붙어있는 집기들, 에어컨 이런 것들은 다 표시했지만 그 외에 집기류들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헬스기구라든지 아니면 힐링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2,500 정도만 잡아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꽤 되죠. 네, 뭐 해보시면 되고요. 보증금을 하실지 건축을 하실지 그거는 선택이시니까 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잉여금이 결과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1억 8천 정도로 똑같이 맞춰줬고 연 급여를 대표님 급여를 2,34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급여 포함해서 2,34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남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남습니다. 예, 더 남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가산금을 추가적으로 다 받는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더 받을 수 있긴 한데 저는 보수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드리니까 급여 포함해서 한 2,34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게 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떤 기관에 취직을 해서 아니면 어디서 다른 곳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취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지만 최저임금 제외하고 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 기대준 수익은 180만 원 정도, 190만 원 정도로 대단하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평수가 35평, 40평 정도로 아주 작은 곳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다 하지만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만 내가 다른 데 취직을 했을 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처음 오픈을 할 때 작게 시작을 해서 크게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더 넓힐 수 있는 땅이 있다. 아니면 건물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층이 있다. 이렇다고 하면 시작하는데 나쁘지 않은 인원수예요. 그래서 구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인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하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근린생활시설로 대부분 돼 있어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노유자 시설로 바꾸셔야지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다 허가 대상이세요. 그래서 이 건축 쪽에도 허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뿐만 아니라 장애인 쪽 관련, 그 다음에 아까 소방시설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방 쪽 관련도 추가적으로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복지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지시설 지정을 받으려면 복지부에도 또 지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청, 구청에 있는 부서들을 만나고 그에 대해서 또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잘 생각하셔서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구인 주간보호센터였고요. 뒤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따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천박사였습니다.